안녕하세요. 도쿄 시부야구에 사는 37살 아키라입니다. 밤늦은 시간,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이 사연을 적고 있어요. 24층 높이의 제 원룸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도쿄의 야경은 아름답지만 그 불빛들은 누군가의 야근과 피로를 의미하기도 하죠. 처음 이런 글을 쓰려니 부끄럽지만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도쿄의 대형 IT 기업 테크노바에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매니저로 10년 넘게 일해왔어요. 명함에 적힌 화려한 직함과 월 50만 엔의 안정적인 수입 뒤에는 끝없는 야근과 주말 출근,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업무 메시지가 있었죠. 해외 클라이언트와의 화상 회의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에는 국내 파트너사들과의 회식으로 피로가 쌓이는 일상이었어요. 동료들은 이런 생활이 당연하다며 서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이죠. 30대 중반이 되면서 몸이 거짓말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두통으로 시작해서 위장은 항상 불편했고 피부는 칙칙하고 거칠어져만 갔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언제부턴가 늘 피곤해 보였고 눈 밑의 다크서클은 아무리 비싼 화장품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어요.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들은 분기별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아키라, 많이 말랐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걱정했죠. 한때는 취미로 즐기던 주말 조깅도 체력이 떨어져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수면도 불규칙했어요. 잠들기까지 몇 시간씩 뒤척이다 겨우 잠들면 아침에는 더 피곤한 채로 일어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스마트워치로 수면을 측정해보면 깊은 수면이 거의 없고 얕은 수면만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났죠. 주말에는 보상 심리로 12시간 넘게 잠을 자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월요일 아침은 더 고통스러웠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직장인 스트레스 탓이다. 좀 쉬어보세요라는 말뿐이었답니다. 도쿄의 유명 내과에서는 위식도 역류질환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피부과에서는 스트레스성 피부 트러블이라며 값비싼 약을 처방해 주었어요. 그런 약을 처방받아 먹어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어요. 한 달에 약값으로만 3만 엔 이상을 쓰고 있었지만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친한 동료 마코토는 제 상황을 보더니 그냥 회사 관두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 어때? 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도쿄에서의 커리어를 포기하기에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있었죠. 대학 졸업 후 줄곧 쌓아온 경력과 인맥, 그리고 아직 40%가 남은 주택 대출까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혼자 TV를 보다가 한국의 건강검진 시스템에 관한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NHK 스페셜 의료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죠. 일본인 여행객들이 한국의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들의 경험담이 마치 제 이야기 같았어요. 프로그램에 나온 다나카 씨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IT 기업 직원이었는데 한국의 종합검진 시스템을 경험한 후 감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종합검진이 가능하다고 MRI까지 포함인데 일본보다 30% 저렴하다니 믿기지 않더군요. 일본에서는 종합검진을 받으려면 여러 병원을 다니며 몇 주에 걸쳐 예약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한 건물 안에서 모든 검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게다가 결과도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바로 알 수 있다니. 제가 지금까지 일본 의료 시스템에 가졌던 불만이 정확히 해소되는 시스템이었죠. 방송에서는 소화기 질환으로 고생하던 일본인이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특히 한 일본인 사업가가 한국의 식이요법과 의료 시스템을 통해 10년간 고생하던 역류성 식도염을 극복했다는 증언은 제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갑자기 왜? 라는 반응이었지만
그때는 제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휴가 신청 후 5일이 지나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까지는 불과 2시간, 마치 도쿄에서 오사카 가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었죠. 비행기 안에서도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이런 결정이 정말 옳은 걸까? 일본 의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발걸음은 예약해둔 강남의 의료센터를 향해 있었지요. 김포공항에 내려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보였고 도로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버스 안내방송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제공되어 외국인인 제가 이동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죠. 강남역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의료관광 에이전시에서 보낸 일본인 코디네이터 박 씨가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아키라 씨,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건강검진 예약이 되어 있고 오늘은 간단한 상담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박 씨의 유창한 일본어에 놀랐고 그의 친절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답니다. 저는 위장 문제와 피부 트러블, 그리고 만성 피로에 대해 설명했고 그는 꼼꼼하게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의료센터로 가는 길에 그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일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의료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서 최신 의학 지식을 항상 공부합니다. 게다가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검사부터 결과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의료센터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은 인테리어에 접수부터 안내까지 너무나 체계적이었거든요. 영어와 일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친절히 안내해 주셨고 처음 보는 내시경 장비나 MRI 기계 등 검사 장비는 모두 최신식이었답니다. 예비 상담을 위해 만난 코디네이터 의사는 제 증상을 듣더니 내일 검진에서 특별히 신경 쓸 부분들을 자세히 메모했어요. 저녁에는 호텔 근처 식당에서 한국식 소고기 국밥을 먹었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깊은 맛의 국물에 부드러운 소고기, 그리고 반찬으로 나온 김치와 나물들. 일본에서 먹던 한국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죠. 식사 후 호텔로 돌아와 내일의 검진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에 의료센터에 도착했어요. 빈속에 도착하니 첫 번째로 피 검사를 진행했고 이어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 심전도, 폐 기능 검사, 그리고 MRI까지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됐습니다. 검사마다 전문 의료진이 배치되어 있었고 일본어 통역사가 계속 동행해 주어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일본에서 위내시경을 할 때는 항상 목이 아프고 불편했는데 여기서는 수면 내시경으로 진행해 전혀 고통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장 내시경도 마찬가지로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편안했죠. 일본에서는 이런 검사를 받으려면 각 과를 따로 예약해 몇 주에 걸쳐 다녀야 했는데 여기서는 단 4시간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났어요. 오후 3시 모든 검사 결과를 들고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김 교수라는 분이었는데 한국의 유명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소화기 내과 의사로 일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는 친절하게 제 검사 결과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답니다. 아키라 씨, IT 업계에서 일하시면서 스트레스가 많으시군요. 위염 초기 증상이 있고 위식도 역류 질환이 확인됐습니다.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해 있고 간 수치도 약간 높아져 있네요. 피로 수치가 높지만 다행히 심각한 단계는 아닙니다.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조금만 바꾸면 30대 중반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김 교수는 구체적인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일본 의사들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말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고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답니다. 또한 제 상태에 맞는 한약과 영양제도 추천해 주셨고, 귀국 후 일본에서도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알려주신 배려도 감동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안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추천으로 근처 피부과에도 들렀는데 한국의 피부과 시술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피부 타입을 분석하는 장비로 정밀 검사를 한 후 맞춤형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가격이 일본의 반값이었답니다. 시술 후 피부는 바로 달라졌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다크서클과 기미도 한결 나아졌어요. 피부과 의사는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계속할 수 있는 스킨케어 루틴도 알려주셨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검진과 치료를 마친 저는 마치 새로운 희망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일본에서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단 하루 만에 명확하게 진단되고 해결책이 제시되었으니까요. 왜 진작 이곳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지만 그보다는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컸답니다. 검진이 모두 끝난 오후 상쾌한 마음으로 의료센터를 나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지요. 김 교수님의 추천으로 의료센터 근처에 있는 건강촌이라는 전통 한식당을 찾았답니다. 아키라 씨, 한국의 삼계탕은 몸의 기운을 회복하는데 최고예요. 특히 당신처럼 기력이 떨어진 분께 딱 맞는 음식이죠.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은은한 인삼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제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자 일본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시더군요. 도쿄의 분주한 식당과 달리 이곳은 손님을 맞이하는 따뜻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오셨군요. 삼계탕 한 그릇이면 원기가 쑥쑥 나실 거예요. 일본 손님들이 모두 좋아하시는 메뉴랍니다. 잠시 후 하얀 도자기 그릇에 담긴 삼계탕이 제 앞에 놓였어요. 뜨끈한 국물 속에는 통닭 한 마리와 찹쌀, 대추, 마늘, 그리고 향긋한 인삼이 들어있었죠.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깊고 진한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닭고기는 부드럽게 살이 발라졌고 찹쌀은 달게 육수를 머금어 더욱 고소했어요. 일본에서 먹던 한국 음식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나물들과 묵은지의 맛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묵은지는 적당한 산미와 깊은 감칠맛이 어우러져 삼계탕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죠. 30대 중반의 직장인들로 가득한 식당 안에서 젊은 한국 직장인들의 건강한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그들도 저처럼 바쁜 일상을 살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활기차 보이는 걸까? 궁금증이 생겼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여주인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몸에 조금 기운이 돌아오셨나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해지는 느낌의 음식은 처음이에요. 여주인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설명해 주셨지요. 우리 전통 음식은 약식동원이라고 음식이 곧 약이에요. 특히 발효 음식은 장 건강에 최고죠. 요즘 같은 젊은 세대들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음식으로 건강을 지켜왔답니다.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김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지요.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발효 음식이 위장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대형마트에 들러 김치와 고추장, 된장을 샀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식료품을 사다니 내 인생에 이런 충동 구매는 처음이었네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모든 것이 내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확신했어요. 마트의 한 코너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소포장 김치와 장류가 있었고 일본어로 된 설명서까지 친절하게 준비되어 있었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채 노트북을 켜고 유튜브에서 한국 음식 레시피를 검색했어요. 초보자를 위한 된장찌개, 집에서 만드는 쉬운 비빔밥, 일본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김치찌개 등의 동영상을 찾아보며 메모까지 했답니다. 검색 결과 중에는 일본인들을 위한 한국 요리 채널도 있어서 특히 유용했지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검진의 부담도 내려놓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위장도 편안해진 덕분이었는지 도쿄에서는 꿈도 꾸기 어려웠던 숙면을 취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호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무려 10시간이나 푹 잔 셈이었죠. 깊은 숙면 덕분인지 몸이 한결 가벼웠고 오랜만에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호텔 근처 카페에서 해결했어요. 메뉴판을 보니 한국식 아침 세트가 있었는데 된장국과 구운 김, 계란말이, 소불고기가 포함된 반상이었죠. 일본식 아침과는 또 다른 맛이었지만 묘하게 친숙하고 편안했습니다. 특히 된장국은 일본의 미소시루와 비슷하면서도 더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이틀째 일정은 자유로웠기에 김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한국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광장시장에 가보세요. 진짜 한국의 맛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지 다시 한번 감탄했지요. 도쿄의 지하철도 훌륭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더 넓고 쾌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광장시장은 활기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음식 냄새와 상인들의 활기찬 호객 소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에서 빈대떡과 육회를 맛보았는데 그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했답니다. 시장을 구경하며 한국의 일상적인 식문화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죠. 그날 오후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더라도 한국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겠다고 말이에요. 건강검진의 결과도 중요했지만 이 음식들이 제 몸에 가져다준 변화를 직접 체감했으니까요. 도쿄에도 한국 식재료를 파는 가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귀국 후에도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3박 4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캐리어 가방은 한국에서 사온 김치, 된장, 고추장, 그리고 각종 차와 건강식품으로 가득 찼지요. 입국 심사 때 직원이 식품이 많네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자신감 있게 건강을 위한 투자예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도쿄의 아파트로 돌아오니 묘하게 낯설었어요. 3일 전과 똑같은 공간인데도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거든요. 정리되지 않은 책상, 먼지 쌓인 책장, 그리고 냉장고에 남아있는 인스턴트 식품들. 과거의 제 생활 패턴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미역국과 구운 김 그리고 작은 그릇에 담긴 김치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요. 처음 만드는 한식 아침이라 서툴렀지만 그 맛은 기대 이상이었답니다. 특히 미역국은 일본의 미소시루와는 다른 깔끔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3일 전과 같은 사람인데 다들 놀란 눈치였지요. 아키라 씨, 휴가 잘 다녀오셨나 봐요. 피부가 정말 좋아 보여요. 옆자리에 미유키가 말했어요. 맞아요, 뭔가 달라 보여. 새로운 화장품이라도 쓰신 거예요? 다른 동료도 궁금해했고요.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 다녀왔어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기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점심시간 도시락통에서 김치와 나물, 반찬이 담긴 제 도시락을 보고 동료들은 더욱 흥미를 보였답니다.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네요. 처음에는 동료들의 반응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자주 회식하던 팀원들에게 오늘은 술 대신 차 한 잔 어때요? 라고 제안했을 때의 그들의 놀란 표정이란. 그동안 회식 자리에서 늘 적극적이었던 제가 이런 제안을 하니 의아했겠지요?
한 주, 두 주. 시간이 흐르면서 제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위장 문제가 서서히 사라졌고 피부는 윤기가 돌았으며 체중도 자연스럽게 3kg이 줄었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져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지요. 스마트워치로 측정한 제 수면 그래프는 깊은 수면 시간이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는 상황에서도 예전과 달리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마감이 다가오면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차분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팀원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답니다. 이전에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지만 이제는 효율적으로 일하며 성과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지요. 한 개월 후 진행된 분기 평가에서 팀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칭찬했답니다. 아키라 군, 요즘 일 처리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 저는 솔직하게 한국에서의 경험과 달라진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팀장님도 제 변화를 지켜본 후에는 진지하게 들어주셨지요. 놀랍게도 그 대화 이후 회사의 원래 회식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 위주에서 건강한 식사와 적당한 음주로 문화가 바뀌어가는 작은 변화였어요. 휴가 후 2달째 회사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제 차트를 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요. 아키라 씨, 2개월 전 검진보다 수치가 훨씬 좋아졌네요. 간 수치도 내려갔고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예요. 뭐 특별한 일 있으셨나요? 이제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식습관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건 같은 팀의 타나카 씨였습니다. 그는 제가 매일 가져오는 도시락에 관심을 보이더니 점심시간에 레시피를 물어보기 시작했지요. 어느새 그도 김치와 된장을 활용한 요리를 시도하고 있었답니다. 아키라 씨, 덕분에 아내도 한국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주말에 같이 한국 식재료 파는 가게에 가도 될까요? 그렇게 몇몇 친구들은 제 변화를 보고 자신들도 한국 의료와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주말마다 모여 김치찌개를 만들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음꽃을 피웠답니다. 특히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던 일본인 친구들도 김치의 매력에 서서히 빠져들더군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그날 TV에서 우연히 본 한국 의료 관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채널을 돌렸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소소한 일상의 선택이 때로는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쿄의 봄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지만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직접 담근 물김치와 현미밥으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출근길에는 예전처럼 커피 대신 보리차를 마시며 걷지요. 작은 변화들이지만 이런 습관들이 모여 제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3개월마다 주말을 이용해 서울로 건강 충전을 하러 갑니다. 의료 검진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에 매료되었거든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서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처럼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식당에서 주문도 한국어로 할 수 있지요. 아키라 씨,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 발음이 많이 좋아졌네요. 김 교수님을 정기적으로 만날 때마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어린아이처럼 기뻐집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의사를 넘어 제 인생의 멘토가 되었어요. 건강 상담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으시죠. 회사에서의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3개월 전 건강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새로운 역할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팀 문화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강제적인 회식 대신 선택적 참여를 도입했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산책하는 워킹 런치를 제안했지요. 처음에는 저항도 있었지만 차츰 팀원들도 변화의 가치를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아키라 팀장님, 덕분에 저도 건강검진을 받으러 한국에 다녀왔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들뜬 목소리로 말하던 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작은 변화가 다른 이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으로 다가왔거든요.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건강 문화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도 큰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팔로워가 늘면서 일본인의 한국 건강 여행이라는 주제로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의료관광 홍보대사 제안까지 받았으니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키라 씨의 이야기가 많은 일본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에 기여해 주세요. 제 인스타그램에는 한국 음식 요리법과 건강 팁으로 가득 차 있고, 일본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느새 한국 전문가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몇몇 동료들은 저를 따라 한국 건강검진 투어에 동참했고,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지요. 작년에는 회사 차원에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경영진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랍니다. 건강이 회복되면서 개인 생활도 풍요로워졌어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고, 주말마다 등산을 하며 자연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특히 즐거운 변화는 작년 한국 여행 중 만난 유미 씨와의 관계예요. 그녀는 서울에서 통역사로 일하는 제1교포인데 첫 만남부터 특별한 인연을 느꼈답니다. 지금은 장거리 연애 중이지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깊어지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의 선택은 제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몸의 건강을 되찾은 것을 넘어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되찾았으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해준 특별한 장소가 되었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저녁 TV 채널을 돌리지 않았다면, 만약 용기를 내어 한국행 티켓을 예약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위장약을 달고 살며 만성 피로와 싸우고 있었겠지요. 인생의 중요한 변화는 종종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30대의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잃어가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국으로 가보세요. 그곳에는 최첨단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으니까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자산임을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때로 두렵지만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에게 그 첫걸음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은 무엇이 될까요? 역시 한국은 최고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노트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